반갑습니다, 여러분. KBS 한국어 2주 끝장 기출 핵심 개념 특강의 국어 문화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어 문화 문학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영역을 보시면 국어 문화 안에 국어학, 문법, 북한어, 중세국어 내용이 복잡한 것들이 다 나오는 편이에요. 어휘, 어법과 겹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어학, 수어, 점자, 국어학, 매체 언어, 국문학, 작가에 대하여 물어볼 때도 있고 작품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근현대의 자료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대 국어가 한참 많이 문항으로 나오던 회차들이 있었고요. 어떤 회차에서는 근대 국어가 쏙 들어가고 다른 문항들로 자리가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국문학, 기타 분야 내용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국어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수어와 점자는 정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수어와 점자가 우리에게 아주 일상적인 지식의 범주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문항을 많이 까다롭게 많이 어렵게 내지는 않아서입니다. 수어는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아, 이거는 울다구나, 이거는 보다구나 이런 정도로 유추하기 쉬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자도 마찬가지고요. 점자는 힌트가 나오는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사실 점자는 점역사라는 자격증을 딴 전문가분들이 직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점자라는 걸 만져보거나 이렇게 도트를 만들어 보거나 이럴 경험이 거의 없죠. 따라서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가 이런 자음과 모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의 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고르라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호를 보고 그대로 맞추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맞아요. 음운 변동 관련 문항이 정답률이 낮은 편이고 특히 사이소리 현상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비음화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말은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어절 안에 한 개 이상의 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음운 변동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표준 발음법의 각 항목에 대해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시는 것이 이 영역을 대비하실 때 좋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서는 작품, 작가, 문학 이론, 동인 등을 고르는 유형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한 느낌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문학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들, 나는 어휘와 어법에 열정을 다 쏟았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쪽의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읽어보지도 않은 작품인데 이 작품을 쓴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알려주고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을 고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의 것도 있고 그 전 시대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출제되었던 유형이 재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론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저자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수험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까지는 문항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범주의 것이 나왔어요. 여기는 고정으로 국어학, 여기는 고정으로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여기는 고정으로 근대국어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회차가 지나가다 보니 아마도 학습자들의 유추가 이거 좀 난도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추측을 해보면 회차별로 어떤 때는 이런 문항이 어떤 때는 이런 문항이 섞여서 나오는 영역이 바로 국어 문화이므로 대비를 하시려면 약간 폭넓게 혹은 나는 이 폭넓은 것들을 대비하기 너무 어렵다. 그럼 이 중에 문학이랑 관련된 걸 좀 버릴까? 아니면 국어학 중에 중세국어는 내가 이거 답이 좀 안 나오는데 얘를 좀 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도 인정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핵심 개념의 첫 번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내용인데요. 국어학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 그래도 우리가 점수를 획득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영역, 암기에서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음의 제자 원리에 보면 일단 기본자가 5개가 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요.
이 기본자 5개인 것도 암기가 필요하고 여기에 가획이 되어서 획이 하나 추가되어서 어떤 소리의 경향성도 추가되고 이것이 다른 여러 개의 단어들과 글자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도록 한 것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가획자가 나와 있고 이 가획자가 약간 다른 경향성으로 다른 글자로 응용되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체자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우리가 사용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모양으로 보시면 금방 구분은 가능하실 겁니다. 특징적으로는 이 기본자들은 발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발음이 나는 것을 상형하여 모양을 만드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징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음의 제저 원리입니다. 기본자가 있어요. 3개. 땡 그리고 이가 있고 이것들이 만나서 처음 만들어진 글자를 우리는 초출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기본자의 어떤 것들이 추가된 것을 제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 요, 유 무언가 만들어질 때 덧붙는 것들이 많아진 것을 뜻하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초출자와 제출자, 가획, 이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빠르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국어학의 내용 중 문화어, 즉 북한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한말과 남한말, 대한민국의 어문규범의 내용은 겹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언어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 상이한 것들, 즉 다른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겠죠. 같은 것들을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요. 많이. 자, 두음 법칙의 차이가 있는 것들 여러분께서도 어디선가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제가 과장하여 읽으면 리성계 우리 운동 연습하자 돌이 낙하했다 랭수 좀 줘 니승은 떠나야지 여자 양강도라고 발음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북한 아나운서분들, 앵커분들이 뉴스를 전달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살려서 발음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편하게 발음하기 부드럽게 한 것으로 왼쪽의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북한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음으로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존명사 띄어쓰기가 표준어의 경우는 즉 우리말의 경우는 내 것, 할 수 있다, 한 개라고 되어 있고 문화어에서는 띄어쓰기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수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는 북한어가 더 시험 보기는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입니다. 표준어는 다음과 같이 위에 있는 2개의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것이 기본이고 오른쪽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만 쓸 수 있죠.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어, 북한어는 먹어보다, 옳듯하다, 읽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붙여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부담 없이 기억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문학의 내용 중 고전 문학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관련된 부분은 문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다지 공부에 구미가 당기지 않는 내용일 겁니다. 이유는 저는 너무 문과적이어서 이과적인 것에 거리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이 아마 반대로 동일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고전 문학의 내용 중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한번 만나봅니다. 고전 소설로는 김만중의 구은몽과 사시남정기, 작자 미상의 작품들 몇 가지, 조유한의 최척전, 최수의 설공찬전 등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이 2가지는 대부분의 수험자들에게 많이 낯선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생 사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한문 문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왔다 가는 글들이 많이 있었죠. 심생전, 국선생전, 공방전, 국순전, 죽부인전, 저생전 등이 있는데 출제 빈도가 꽤 높았던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체 소설은 전에서 설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중간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영록, 추유부벽정기, 남연부주지, 작자미상의 인현왕후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설입니다. 현대의 소설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동 중인 장르이죠.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한문 문체입니다. 이규보의 작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기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국어, 문학, 국문학 쪽에 출제가 많이 되고 교과서에도 제시가 되는 글들입니다. 경설, 승견설, 참화설, 이욕설, 뇌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다룬 내용 중 전이 출제 빈도가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았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순전과 공방전은 작가가 임춘입니다. 술을 의인화한 작품인데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작품으로 적당한 술은 흥을 돋우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술을 의인화해서 이 술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한 것으로 돈이 벼슬하는 이에게 집중되는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문학의 기본적인 성격에 맞게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고민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규보의 국선생정입니다. 술을 의인화한 것, 국순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관대하게 한다.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은 청강사자현부전입니다. 거북을 의인화해서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 높은 경제 도덕적 수양을 지닌 어진 사람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께서 쉬엄쉬엄 약간 중간에 쉬실 때, 여유가 있으실 때 작품을 편하게 그러니까 신문 보듯이 아니면 여러분이 영상 여러 개를 보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길이도 많이 길지 않고 한자가 번역된 작품으로 읽으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국어 문화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적인 일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재판에 간다거나 법원에서 온 문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집안 사정으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재산의 처리 문제 같은 것들, 제가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언어를 전공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남보다는 어휘를 많이 배워온 입장인데요.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이 문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국어 문화에 한참 동안 방송 언어의 정돈 이런 것이 출제가 많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회차들에서 법령 용어를, 즉 법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법령 용어 순화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법령 용어 순화 이런 내용들을 찾으시면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분과 암기할 만한 내용들을 뽑아보았습니다. 금어는 금액과 금품, 부기하다는 덧붙여 적다, 부의하다는 회의에 붙이다, 회의에 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부적당한, 적당하지 아니한, 불효는 불필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식은 계산식, 상당하는, 상응하는, 타당한, 상당한의 의미로 상위하다는 서로 어긋나다, 서로 다르다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설명을 몰라서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불리함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 수출입, 수의는 여러 사람, 수지는 수입과 지출, 잔임기간은 임기의 남은 기간, 남은 임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령 용어들도 함께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면 국어 문화의 다양한 변수에 적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한 페이지 더 약간 어려운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해하다는 방해하다나 해치다로, 점사용허가는 점용이나 사용허가로 줄어든 말들이 더 잘 보이도록 꺼낸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반, 모든 각종. 저는 제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아마 특별한 직업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이어서 다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시기에는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정,
재정과 개정으로 즉시 바로 그때부터 증빙서류는 증명서류, 이건 이쪽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괄하다는 총괄하다로 통폐합과 필증, 필하다, 하청, 해태하다는 오른쪽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어렵고 낯선 것을 고른다면 가장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해태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해태하면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이 떠오르는데요. 그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게을리하다, 이행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국어문화에 수어와 점자가 출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이 많이 없는데요. 이 내용들을 충전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어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어이므로 이미지로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움직이는 동영상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 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넣다, 듣다, 찍다, 울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고 단어를 보면 아,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점자는 국립국어원에 점자 규정과 해설의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모부터 받침의 발음,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때 점자를 처음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그 내용들의 전체적인 해설을 보시고 이런 구조로 점자를 만드는구나 미리 알아두시면 부담이 많이 줄어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문화와 여러 가지 내용들, 점자, 수어까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는 경로도 함께 안내를 드려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듀윌